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박사 학위 하는 동안 연구했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 박사를 미국에 있는 뉴저지 주립대학 러커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했고요. 거기에 있는 식품공학과가 있습니다. 식품과학과죠. The Department of Science 라는 학과에서 지도교수는 이제 조지 M. 카만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과는 식품과학과에 속해 있지만 이분이 연구하는 분야는 조금 식품 분야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이제 그런 분야였어요. 아주 식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식품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 실험 모델이 그 이스트거든요. 이스트. 그래서 이스트를 가지고 이스트가 뭐죠? 이제 효모죠. 그 효모, 빵 발효할 때도 사용되고 맥주를 발효시킬 때도 사용이 되는 효모를 가지고 효모에 있는 세포막 성분인 포스포리피드, 그러니까 인지질 합성이죠. 포스포리피드 신세시스. 그래서 효모의 인지질 합성 조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효모의 세포막 성분인 인지질이 어떻게 합성이 되고 그 합성되는 속도라든지 합성되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RNA 스테빌리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조절 메커니즘이 mRNA 스테빌리티, 즉 mRNA 안정성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좀 생소하고 조금 식품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박사 학위 하는 동안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한 주제이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식품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저런 분야를 연구하셨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리고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여기 러커스 대학의 여기 식품공학과의 이제 그 조지 M. 카만이라고 하는 그 지도교수 밑에서 5년 이상 동안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트 하고요. 이스트의 세포막, 멤브레인은 여기서는 세포막을 얘기합니다.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성분에 대해서 지금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실험 모델은 이제 이스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빵 구울 때 사용되는 이스트다. 그래서 공식적인 학명은 이렇습니다. 사카로마이시스 세르비지에라고 해서 이 그림 먼저 뭘 상징하냐면 여기 이제 이 그림이 뭘 상징하냐면 이게 이제 이스트 큰 동그란 게 이스트고 미생물 효모죠. 그래서 이 자그마한 거는 지금 이스트가 주로 이제 생식을 할 때 이분법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 그 부모 세포로부터 이제 딸 세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을 지금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이 이스트 안에는 지금 뭐가 이제 그 그림이 들어있냐면 세포막이 이제 그림이 되어 있고 세포막에는 세포막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박혀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뭐 지질이라든지 여러 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박혀 있죠. 그래서 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세포막에서 특히 인지질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트에 있는 세포막의 인지질의 그 기능들을 보면은 여기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영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보시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영어로 이제 뭐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영어는 뭐 피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속 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멤브레인 포스포리피드, 그래서 세포막의 인지질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멤브레인 바이레이어의 그 구조적 기본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인지질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이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있는 세포막도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지질은 이러한 세포막을 이루는 기본 구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를 세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 성분이 다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지질이 없으면 세포막을 형성할 수가 없죠. 세포막을 형성할 수가 없으면 세포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포를 정의할 때 인지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membrane enzyme activity, 그래서 막에 여러 가지 효소들,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단백질들의 활성을 조절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이제 이런 인지질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리피드 시그널링 몰레큘이라 해서 지질 신호 전달 물질들 있죠.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저장소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포스포리피드 합성을 연구하는 중요성,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포스포리피드 합성이 중요하냐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막의 포스포리피드 합성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세포의 성장과 증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맨 첫 슬라이드에서 효모가 부모 세포로부터 딸 세포로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이분법으로 이렇게 번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번식을 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포스포리피드 신세시스입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만들어져야지 그렇게 세포의 형태로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유전자나 효소들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질병을 컨트롤하거나 그 다음에 그 어떤 약을 개발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능성 식품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기능성 물질의 어떤 타겟을 발견한다거나 했을 때 그 포스포리피드 생성이 이제 타겟이 돼서 연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포리피드, 그러니까 인지질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와 인지질 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효소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잘 연구하게 되면은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고, 또한 약이나 어떤 그 기능성 식품과 같은 기능성 물질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그 인지질 생합성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와 효소의 조절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병원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주로 많이 쓰죠. 이 항생제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주로 물론 항생제의 작용 기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주로 우리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들은 세포막에, 그러니까 세균의 그 세포막을 깨는 겁니다. 세포막을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성 미생물들 일종의 이제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 세포도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페니실린은 그 병원성 미생물의 특정 세포벽 성분, 세포막 성분을 공격을 해서 그 그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병원 미생물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그 인지질 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그 항생제나 약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타겟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사카라마이시스 세르비제라고 하는 이렇게 빵과 맥주를 발효시킬 때 사용되는 미생물 효모에 있는 주요 이제 포스포리피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인지질 포스포리피드가 있지만
주로 네 종류의 인지질이 대세를 이룹니다. 이거는 비단 혐오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네 개의 주요 인지질 성분이 무엇이냐면 요 PC, 포스파티딜 콜린, 그다음에 PE,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그다음에 PS, 그다음에 포스파티딜 세린, 그다음에 PI, 그다음에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은 보면은 요게 요 파트가 이제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지방산이 요게 이제 글리세롤이고요. 글리세롤에 두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고 나머지 한쪽에는 포스페이트 인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능기, 여기에 수용성기가 붙어 있는데 요까지는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인지질의 구성 성분이고 여기에 맨 끝에 있는 요 기능기, 요 파트가 어떤 것이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지질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콜린이 붙어 있기 때문에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에탄올 아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에탄올 아민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세린이 붙어 있기 때문에 포스파티딜 세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노시톨이 붙어 있기 때문에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주요 포스포리피드가 그 효모의 세포막 성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그 경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 효모에서 주로 보여지는 인지질 성분 4개의 인지질 성분이 있다 그랬죠. 그게 PS, P, 그다음에 PC, 그다음에 PI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종류의 주요 인지질이 생합성되는 경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박사학위 할 때 요 경로들을 갖다가 이제 처음 볼 때 굉장히 뭐 이게 뭔지, 그냥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그랬었는데 계속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예. 보면은 요 PSP, PC, PI 요거 생성되는 이제 경로인데요. 그래서 PA부터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CDPDG가 되고요. 그다음에 CDPDG에서 코어1이라고 하는 요 PS를 생산하는 진입니다. 진이고요. 또는 요 진은 또 그 프로테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효소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효소에 의해서 PS가 되고 PS는 다시 PSD라고 해서 PS는 이제 포스파티딜 세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포스파티딜 세린 D는 이제 디카복실레이스에 의해서 탄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PE가 되고 PE는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이죠. 그 다음에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은 다시 PEM1, PEM2, 즉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해서 메틸기가 이제 전이가 되면서 콜린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파티딜 콜린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CDPDG는 다시 PIS, 그러니까 PI는 여기 PI 신세이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I를 합성하는 효소다. 그래서 PI 신세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PI로 이제 합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요 PC는 이 네 가지의 주요 PI, PS, PE, PC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스포리피드가 PC입니다. PC인데요. PC는 이렇게 주요 PA부터 시작해서 CDPDG, PS, PE 요 경로를 거쳐서 생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패스웨이 경로고요. 하지만 이 경로 이외에도 이 밑에 보이는 이 경로 있죠? 이 경로에 의해서도 PC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CDP,
A, CDPDG, PS, P, PC 이 경로를 CDPDG 패스웨이라고 그러고요. 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경로를 PC를 만드는 새로운 경로, 그래서 케네디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케네디라는 말은 요 경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PC는 두 가지 경로, CDPDG 패스웨이, 그 다음에 케네디 패스웨이, 이 두 가지 경로에 의해서 합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있던 실험실에 지도 교수님이 이쪽 인지질 그 효모를 이제 실험 모델로 해서 그 인지질 합성을 이제 그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연구를 이제 해오셨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박사를 그 연구 이제 테마에 이제 제 박사 학위를 이제 받기 위해서 단연간 이제 거의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제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알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요 CDPDG하고 요 케네디 패스웨이, 요 CDPDG 패스웨이하고 케네디 패스웨이 둘 중, 물론 CDPDG 패스웨이가 보다 그 메이저 패스웨이 보다 주요한 경로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케네디 패스웨이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 이 패스웨이가 아무 그 소용이 없다면 이게 왜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 실험실의 그 지도 교수님은 요 패스웨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요 PC와 PE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패스웨이를 중요성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패스웨이의 중요성을 알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학문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유전자나 어떤 그 효소나 어떤 프로테인이나 어떤 새로운 프로테인이 있다, 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어떤 한 경로가 있다, 어떤 그 특정 프로테인을 만드는데 어떤 여러 경로가 있는데 어떤 특정 경로의 중요성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유전자 또는 그 경로를 갖다가 없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의 기능을 없애보든지, 그 유전자 자체를 없애보든지, 또는 그 경로를 차단시켜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유전자의 중요성, 그 경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케네디 패스웨이가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 패스웨이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좀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에탄올아민, 여기 그 케네디 패스웨이가 두 개의 또 소 경로가 있는데, 에탄올아민부터 출발하는 경로, 그 다음에 콜린으로부터 출발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아민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에탄올아민은 포스포에탄올아민, 그 다음에 CDP-에탄올아민으로 돼서 그 다음에 P가 되고, P는 다시 PC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콜린은 직접 포스포콜린, CDP-콜린, 그 다음에 포스파틸콜린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소경로, 즉 케네디 패스웨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케네디 패스웨이 입구 첫 번째 단계를 촉매하는 효소인 EKI하고 CKI, 그러니까 에탄올아민 카이네이즈의 약자고요. EKI는, CKI는 콜린 카이네이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효소의 기능, 즉 유전자를 없애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뮤탄트, 없앴다라는 표현, 그 뮤테이션을 했다 표현을 갖다 이렇게 세모, 유전자 이름을 쓰고 여기다가 세모를 표시하면은 그게 그 진에 대한 뮤탄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KI1 뮤탄트, 그 다음에 CKI1 뮤탄트를 제조를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제가 제조를 한 건 아니고요. 뮤탄트를 만든 건 아니고 제 전임자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만들어 놓고 가서 제가 그러한
뮤탄트들을 가지고 이제 그 후속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EKI1과 CKI1 두 개의 뮤탄트, 그러니까 더블 뮤탄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진, EKI1, CKI1 두 개의 진을 뮤테이션 시킨 그 뮤탄트는 요 PC하고 P의 생산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알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반 정상적인 군, 우리가 이제 와일드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와일드 타입에서는 요 CDPDG 패스웨이하고 그다음에 케네디 패스웨이가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근데 EKI1, CKI1 더블 뮤탄트는 어디만 작동을 할까요? 여기 CDPDG 패스웨이만 작동을 하겠죠. 그죠?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다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와일드 타입과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과 CKI, EKI 더블 뮤탄트의 두 개의 그 미생물군을 가지고 주요 인지질 생산량, 그 다음에 인지질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효소들의 활성,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적 조절 현상,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거예요. 연구를 할 건데, 조사를 할 건데, 효과, 그러니까 블락, 막는다는 얘기죠. 케네디 패스웨이를 막았을 때의 효과를 갖다가 조사한다, 그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포스포리피드 컴포지션과 신테시스, 그러니까 인지질 조성과 인지질이 얼마나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조성, 그리고 인지질 합성량, 그런 것들이 이런 케네디 패스웨이를 블락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CDPDG 패스웨이의 효소들의 활성을 갖다가 두 미생물군을 비교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포스포리피드 바이신세릭 진, 이 효소들은 다 어떤 특정 유전자로부터 다 만들어진 프로테인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효소의 진을 하나 골라서 그 진이 유전자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케네디 패스웨이를 블락시켰을 때,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실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선 이 두 개의 뮤탄트를 가지고 이제 그 인지질 합성, 포스포리피드의 양과 조성을 좀 이제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성을 봤더니 보면 뭐라고 나왔죠? 이게 CKI, EKI 더블 뮤테이션 있죠? 뮤테이션 효과 뭐에 대해서 인지질 컴포지션, 그러니까 인지질의 조성에 관해서 요 뮤테이션 시켰을 때 효과가 어떤지를 봤더니 요거는 지금 P32 레이블링을 시켜서 본 겁니다. 그래서 P32 레이블링을 시킨 거는 아까 봤듯이 그 우리가 포스포리피드의 구조가 어땠어요? 거기 뭐가 있죠? 인이 있었습니다. 포스페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을 키울 때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P32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어서 키우게 되면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지질, 그러니까 포스페이트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붙었는지, 그래서 인지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가 이 P32를 그 디텍트, 검출하는 그런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인지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와일드 타입하고 EKI, CKI1 더블 뮤탄트를 갖다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더니 PS만 조금 차이가 나고 P, PC, PI 또는 PA 대부분의 그 포스포리피들의 전체적인 양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 하루 동안 키워서, 그러니까 와일드 타입과 CKI, EKI 뮤탄트를 하루 동안 키워서 P32 방사성 동위원소를 놓고 키워서 봤더니 대부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 C14이라고 해서 이거는 탄소입니다.
탄소 그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그걸 사용해서도 측정을 해봤더니 PS, PE, PC 에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와일드 타입과 CKI, EKI 더블 뮤탄트의 전체적인 그 인지질의 조성이라든지 인지질의 합성량이라든지 그런 거는 큰 차이는 없더라 라는 거죠. 예, 큰 차이는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EKI, CKI가 더블 뮤테이션이 돼도 P와 PC, PE의 생성량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는 그냥 전체적인 그 하루 동안 키워서 이제 본 것이고요. 이거는 30분 동안만 그러니까 P32를 처리하고 30분 동안 하베스트를 하고 또 C14을 처리해서 30분 동안 키워서 바로 하베스트를 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오랫동안 그 효모를 방사성 동위원소가 키웠을 때의 인지질의 합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조성을 본 것이고 지금 이거는 30분 동안만 이렇게 딱 그 실험을 시작해서 30분 동안만 딱 본 거니까 인지질이 합성하는 데는 그 속도에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30분 동안이면은 그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인지질이 합성되는 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30분 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와일드 타입과 CKI, EKI 더블 뮤탄트 그 P32 레이블링을 갖다가 30분 동안 봤더니 PS에서는 큰 차이가 나요. PS. 그다음 PE도 큰 차이가 나고 근데 PC가 좀 약간 좀 이게 큰 차이로 이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C14에서 보면은 PS, P, PC가 다 이렇게 CKI, EKI 더블 뮤테이션에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속도가 증가를 한 것이죠. 증가를 한 것이에요. 예,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전 슬라이드하고 이번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CKI, EKI 더블 뮤테이션을 시켰을 때 전체적으로는 인지질의 합성량에는 차이가 없더라. 근데 P와 PC, 그 다음에 PE, 그 다음에 PS의 합성 속도는 차이가 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CKI, EKI 더블 뮤테이션인 경우에 이 CDPDG 패스웨이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인디케이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이제 세우고 실험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면 phospholipid synthesis via the CDPDG pathway. 그러니까 CDPDG를 통한 인지질 생산은 upregulated, 그러니까 상승되어 있다. 근데 어디서? CKI, EKI 더블 뮤테이션에서 뮤탄트에서 상승되어 있고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상승되어 있느냐? 케네디 패스웨이 블락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케네디 패스웨이가 블락이 된 거죠. CKI, EKI 더블 뮤탄트는. 그래서 케네디 패스웨이가 블락이 됐으니까 그 케네디 패스웨이 블락으로 인해서 혹시 손실이 될 수도 있는 PE와 PC의 생산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 뮤탄트는 CDPDG 패스웨이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다음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거는 요 각 패스웨이들, 그러니까 각 인지질 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매 스테이지, 각 스테이지를 촉매하는 효소들의 활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DS는 뭐냐면 PA에서 CDPDG로 가는 효소이고요. PSS, 아까 코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언은 유전자 이름이고 그 코언이 코딩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프로테인 효소가 PSS입니다. 그러니까 PS 신세이즈죠, 얘는. 그 다음에 PSD는
PS를 P2로 바꾸는 효소고 PEMT는 또는 PEMT 또는 PLMT는 P2를 PC로 몇 단계를 거쳐서 만드는 효소입니다. 그리고 PIS는 CDPDG를 PI로 만드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인지질 생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효소들의 활성을 와일드타입과 정상적인 와일드타입과 그 다음에 CKI, EKI, W 뮤탄트에서 활성을 측정했습니다. 측정했더니 요 CDPDG 패스웨이와 관련되어 있는 요 경로에 속해 있는 효소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죠. 다 CKI, EKI, W 뮤탄트에서 좀 더 유의적으로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 PI는 그 효소 활성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는데 이 PI는 케네디 패스웨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경로지요. 그러니까 와일드 타입하고 CKIKM하고 똑같이 이제 그 별 효소 활성의 차이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가설 하이퍼세시스에서 가설과 맞아떨어지는 이제 그런 초기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즉 CKI, EKI, W 뮤탄트는 요 CDPDG 패스웨이를 요 효소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요 경로를 갖다 좀 더 활성화시켜서 케네디 패스웨이 여기 일단 케네디 패스웨이로부터 어떤 그런 핸디캡들을 갖다가 좀 더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연구를 한 게 보면은 우리가 CDPDG 패스웨이의 그 효소 활성들을 측정을 했죠. 그러면 그 효소 활성의 그 CKI, EKI, W 뮤탄트에서 CDPDG 패스웨이와 관련되어 있는 효소들의 활성이 증가했더라. 그러면 그 효소 활성의 증가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효소는 어디로부터 오죠? 보통 효소는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프로테인은 mRNA로부터 오죠. 그래서 그거 잠시 설명을 하면은 일단 DNA가 mRNA가 되고 mRNA가 이제 프로테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프로테인은 다시 효소 활성을 띄는 것이죠. 효소 활성을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슬라이드 봤던 거는 이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것이고 그러면 이 효소 활성을 측정했으니까 그럼 프로테인의 양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들의 프로테인을 갖다 다 볼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효소인 PSS를 갖다 타겟으로 해서 그때부터 PSS만 집중을 해서 PSS 즉 코어의 그 프로테인 양, mRNA 그 다음에 mRNA 양을 갖다 측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뮤노블랏을 통해서 와일드 타입과 CKI, EKI, W 뮤탄트에서의 코어 프로테인 즉 CDPDG에서 PS로 가는 단계를 촉매하는 효소인 PSS를 갖다가 프로테인명으로 또 다른 말로 코어1 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그 PSS의 프로테인 양을 측정했더니 예상대로 CKI, EKI, W 뮤탄트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갖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mRNA 양을 측정했으니까 봤더니 mRNA 양도 이렇게 코어원에서 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 타입형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PS 신세이즈, PSS도 CKI, EKI, W 뮤탄트에서 활성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효소 활성의 증가가
프로테인의 양의 증가 때문이었고, 이런 프로테인 양의 증가는 또 이 mRNA가 또 많으니까 또 프로테인이 많아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CKI, EKI W 뮤탄트하고 와일드 타입을 비교했을 때 코원, 즉 PSS, PS 신세이지의 그 프로테인 양과 효소 활성 그리고 mRNA 양을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CKI, EKI, W 뮤테이션에서 더 2배 정도 이상 증가한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mRNA 양도 보면은 mRNA 양도 증가를 이제 하기 때문에 mRNA 양은 DNA에서 mRNA 양으로 되는 그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mRNA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mRNA 양이 CKI, EKI 뮤턴트에서 2배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요 트랜스크립션 요 단계 요 단계를 측정을 했을 때 이것도 그러면 2배 이상이 되는지 이걸 갖다 확인해 봤을 때 그거는 2배가 안 됐어요. 보면은 살짝 CKI, EKI 뮤턴트가 조금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렇게 2배 이상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때문인가 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요 DNA에서 mRNA로 가는 요 트랜스크립션 되는 요 속도를 많이 촉매를 시켜줘야 이게 많이 증가하거든요. DNA에서 mRNA로 가는 요 속도를 요 단계를 갖다가 많이 촉매를 시켜줘야지 이게 mRNA가 많이 증가를 하는데 이 mRNA는 2배가 됐는데 요 속도를 갖다 측정해 보니까 그거는 2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엄청나게 참 3개월 이상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이 속도 차이는 별로 없더라. 속도 차이는 없고 이미 만들어진 mRNA에서 혹시 이게 CKI, EKI W 뮤탄트와 와일드 타입에서의 안정성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실험군 와일드 타입과 CKI, EKI W 뮤탄트에서의 코원, 즉 PSS mRNA죠. mRNA의 안정성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와일드 타입은 시간이 갈수록 시간별로 이제 계속 하베스트를 쭉 해서 mRNA 양을 갖다가 측정을 한 것입니다. 요 실험은 이제 일정 시간 실험 시작 이후에 25분 동안 매 5분마다 세포를 와일드 타입과 그다음에 CKI, EKI 뮤탄트 2개 실험군을 두고 5분마다 이렇게 셀을 갖다 하베스트해서 셀을 갖다 수집을 해서 거기서부터 RNA를 추출을 하고 mRNA 양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봤더니 와일드 타입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 코어 mRNA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CKI, EKI 뮤탄트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CKI, EKI 뮤탄트에서 CDPDG 패스웨이가 활성화되는데 그 활성화되는 것이 효소의 활성이 증가했고 그 효소 활성은 프로테인의 양의 증가 때문이었고 그 프로테인 양의 증가는 mRNA 양의 증가인데 그 mRNA 양의 증가된 것은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그 단계의 속도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mRNA가 일단 이미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세포 내에서의 안정성에서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CKI, EKI 뮤테이션은 compensate, 보상을 한다. 뭘 보상하냐면 케네디 패스웨이를 보상을 하는데 뭘 증가시킴으로써 CDPDG 패스웨이에 있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전 특정 효소
를 갖다가 타겟으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좀 그 중요한 PS 신세이즈를 타겟으로 해서 이 PS 신세이즈 효소 활성의 증가는 뭐 때문이었냐면 코어 mRNA하고 프로테인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코어 mRNA 양의 증가는 뭐다 우리가 어번던스라고 그래요. 양의 증가는 뭐 때문이었냐면 코어 mRNA 스테빌리티 안전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셀 안에서 오랫동안 mRNA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되는 연구들이 더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그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